당신, 우리 병원에 같이 가봐요. 당신이 그런다고 해서 내가 은솔이 안 만나고 당신만 볼 것 같아? 난 당신이랑 이혼을 원하지 않아. 당신도 은솔이도 모두 내 옆에 있어야 돼. 그냥 셋이 살면 안 될까? 그럼 당신은 아침은 나와 함께하고 저녁은 은솔이라는 계집애한테 가서 위로를 받겠다는 거야? 저는 올해 65살 이미경이라고 합니다. 이제서야 말할 수 있는 제 이야기 좀 들어보시겠어요? 나는 40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남편과 아이들을 챙겨왔다. 사람들은 그걸 행복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우리 집은 어느 순간부터 조용해졌다. 남편 윤태식은 은퇴한 뒤부터 집에 더 오래 있었다. 그런데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대화는 줄어들었다. 그는 나를 바라보지 않았다. 내가 차린 밥을 먹으면서도 내 얼굴은 보지 않았다. 그는 늘 같은 말을 했다. 이제 내 인생도 좀 살아야 하지 않겠어? 처음엔 그냥 투정인 줄 알았다. 나이 들면 누구나 공허해지니까. 그런데 그 말은 점점 변명이 되었다. 내가 챙겨주는 약도, 밥도, 건강검진도 그 사람에겐 간섭이 됐다. 그리고 나는 어느 날 깨달았다. 내 다정함이 그 사람에겐 숨막히는 의무로 보이고 있었다는 걸. 남편은 동네 카페에서 한 여자를 만났다. 차은솔, 34. 그 여자는 남편을 노인으로 보지 않았다. 아빠 같은 사람이라고 불렀다. 그 말이 남편을 살렸다. 그녀 앞에서 남편은 또렷해졌다. 눈이 반짝이고 말이 많아지고 어깨가 펴졌다. 집에서 굳었던 얼굴이 카페에서는 무장해제되어 풀어졌다. 그때부터였다. 남편이 조금씩 이상하다고 느낀 건 큰 사건은 없었다. 말투, 표정, 일상적인 행동 하나하나 같이 살아온 사람이 아니면 모르는 아주 작은 틈. 남편은 같은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했다. 약을 먹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아침에 내가 차린 밥을 먹고도 30분 뒤에 밥은 언제 주냐고 물었다. 그리고 어떤 날은 아이들의 이름을 헷갈려 하기도 했다. 남편은 깜빡할 수 있는 거 아니냐며 가볍게 넘겼다. 나는 그 순간마다 조용히 메모를 했다. 오늘도 또 잊음, 또 반복. 남편의 그런 행동과 실수가 점점 잦아지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늦추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에 남편에게 말을 했다. 여보, 병원에 같이 가봐요. 그 말이 버튼이었던 것처럼 남편은 펄쩍 뛰었다. 내가 사람을 환자로 몰아간다고. 내가 자기 인생을 통제하려 한다고. 그리고 나를 찌르는 말을 던졌다. 당신이 그런다고 해서 내가 은솔이 안 만나고 당신만 볼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다. 그날로부터 6개월 동안 남편은 나갔다 들어오면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말했다. 이혼은 싫다면서. 하지만 은솔이는 필요하다고. 당신도 있어야 돼. 근데 나 은솔이도 있어야 돼. 나도 힘들어 죽겠어. 우리 그냥 셋이 살면 안 될까? 그때 나는 알았다. 이건 사랑도 우정도 정도 아무것도 아닌 거였다. 저 사람이 지금 한 말은 아침엔 내가 차리는 밥을 먹고 나가서 밤엔 젊은 은솔이 곁에서 있겠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이젠 말을 해야 될 때였다. 그럼 나도 더 이상 아내 역할은 안 해요. 그 말은 협박이 아니었다. 그날 이후 나는 40년간 아침마다 차려온 밥상을 더 이상 차리지 않았다. 그 사람의 약을 챙기지 않았다. 그 사람 감정을 달래지 않았다. 그가 선택한 인생은 그가 직접 책임지게 두었다. 그들은 더 대담해졌다. 손을 잡고 내 앞에 섰다. 나 은솔이랑 결혼할 거야. 미안하지만 이혼해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행복하게 잘 살아봐요.
그 순간 남편과 내 연녀 은솔은 행복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 두 남녀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런 말이 떠올랐다. 사랑은 뜨겁다. 하지만 현실은 차갑다. 그리고 차가운 현실은 뜨거운 사랑을 아주 쉽게 식힌다. 이혼 절차를 밟고 있던 어느 날 남편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다. 그가 내게 물었다. 당신 누구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이미 예상했던 장면을 마주한 기분이었다. 그날 바로 아이들을 불렀다. 그리고 병원에 가자고 했다. 어느새 남편은 은솔에게 연락을 했는지 자신도 병원에 따라오겠다고 했다. 무슨 생각으로 나와 아이들까지 있는 자리에 오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막지 않았다. 끝까지 보게 해야 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엇을 얼만큼 견뎌낼 수 있는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싶었다. 담당 의사는 남편의 상태를 말하기 시작했다. 중기 치매로 보입니다. 앞으로 서서히 일상생활이 힘들어질 겁니다. 그 순간 남편은 멍해졌다. 그리고 은솔은 얼어붙었다. 우리 모두는 병원에서 나왔다. 내 연녀 은솔은 갑자기 일이 있다며 급히 택시를 잡아 타고 인사도 없이 가버렸다. 그리고 놀랍게도 병원에 다녀온 그날 이후로 은솔은 남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카페도 정리하고 그대로 연락이 끊겼다. 사람은 도망칠 때 가장 빨리 본심을 드러낸다. 며칠 뒤 아들과 딸이 내 식구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도 남편은 계속 숟가락을 멈췄다. 애들은 웃어도 남편은 웃지 못했다. 밥을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당신이 원하던 사람 만나서 행복해하는 시간 동안 내 마음은 이미 다 정리됐어요. 그리고 난 당신 간병까지는 못해요. 40년 동안 내 모든 걸 당신과 아이들에게 바쳤어요. 당신이 그 여자와 내 앞에 손을 잡고 나타났던 그날부터 난 생각했어요.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내 인생을 살 거라고요. 그제야 그는 깨달은 듯했다. 자기가 원한 자유가 누군가의 책임 위에 세워졌다는 걸. 남편은 무릎을 꿇었다. 울먹이며 용서를 구했다. 하지만 나는 보지 않았다. 나는 40년 동안 충분히 했다고 생각한다. 나는 울지 않았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한다. 결혼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하지만 그 말은 누군가에게만 끝까지 참으라는 말일 때가 많다. 그의 선택이 그를 데려갔다면 내 선택은 내가 스스로 이끌어가야 한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 것이다.